1986년 6월 9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외곽도로 인근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는 다리가 어색하게 접힌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발견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범행이 발생한 후 이동된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또한 그녀의 옷들이 발견되었는데 옷은 접혀져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옷을 접을 때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군입대의 경험이 있거나 군인일 것이라는 추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던 캐서린 립스콤으로 밝혀졌습니다. 30세인 캐서린은 한 병원에서 연구관 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공군 중사인 빌과 결혼 8년 차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지만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이혼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으며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아이는 주중에는 엄마인 캐서린과 주말에는 아빠인 빌과 함께 보내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서로 양육권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빌의 말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인 6월 8일, 캐서린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않아 캐서린의 집으로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문 밖에 메모를 붙이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도 캐서린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캐서린이 발견된 것이었지요. 경찰은 캐서린의 옷이 놓여져 있던 방식 때문에 제일 먼저 남편인 빌을 의심했습니다. 빌의 직업은 공군 중사였기 때문에 캐서린의 옷이 놓여진 방식으로 보아 범인이 군대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추리에 맞는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의 주장대로 빌의 두 아이가 아빠는 주말 내내 자신들과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캐서린은 저녁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곤충들에게 물린 상처들로 추정해 볼 때 새벽 무렵에 캐서린이 발견되었던 장소에 유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인 빌은 알리바이로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캐서린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다른 인물들을 발견합니다. 당시 캐서린은 지역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연구관 호사로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상사이며 같은 과의 과장을 맡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와 만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캐서린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 역시 이혼을 앞둔 별거 중인 유부남이었고 두 사람의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함께할 생각이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캐서린이 만나고 있던 의사는 캐서린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만나고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자신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했던 바람둥이였습니다. 실제 이 의사 부부는 별거 중도 아니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내연 관계가 아내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했던 의사가 혹시 다툼 중에 캐서린을 해쳤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의사의 아내가 벌인 일이라는 의심도 했었지만 두 사람을 조사한 결과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두 명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실종 당일, 캐서린의 동료인 남자 간호사 한 명도 역시 연락이 없이 출근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남자는 캐서린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지만 연인과의 헤어짐 때문에 주말에 다른 주로 충동적으로 이사를 가며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 남자 간호사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각자 알리바이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2년간 캐서린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흘러갔습니다. 캐서린의 엄마와 언니는 이혼 소송 중이던 빌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의 사망 전 빌이 캐서린의 사망보험금을 올렸고 그 보험금을 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캐서린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맡기는데요. 탐정은 캐서린의 소지품들 중 캐서린의 플래너를 조사하며 캐서린에게 당시 있었던 일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캐서린은 기록을 잘해두는 편이었습니다. 캐서린의 플래너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간 날에 대한 메모가 있었는데요. 셰넌 길버트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짧은 메모였지만 캐서린이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탐정은 우선 이름이 언급된 셰넌 길버트를 찾아갑니다. 셰넌은 탐정이 자신은 캐서린의 가족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캐서린의 사망에 대해 빌이 관련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자신은 변호사 없이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해 빌이 연관이 있고 그녀가 빌과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셰넌은 사건 당시 빌과 함께 일하는 공군이었는데요. 당시 부대 내에서 셰넌과 빌의 관계에 대한 추측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과 빌이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메모가 발견됩니다. 이는 공군 승진 시험인 왑스 테스트에 관한 언급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메모는 빌이 왑스 테스트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해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모든 시험의 질문을 알고 있다는 메모였습니다. 실제 빌은 왑스 테스트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받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승진하였습니다. 단순한 메모였지만 그동안의 사건 조사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인물과 사건이었고, 캐서린이 빌의 승진에 관한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빌을 협박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메모를 토대로 빌의 승진 부정행위에 대해 공군 특별조사국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캐서린의 사건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작되었지요. 빌과 내연 관계였던 셰넌은 빌은 양육권 분쟁으로 캐서린을 없앨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했었고, 캐서린의 죽음에 빌이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셰넌은 빌의 진급시험에 관한 부정행위도 알고 있었고, 캐서린이 이를 양육권 분쟁에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행위에 관해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빌과 마찬가지로 공군 중사였으나 캐서린 사망 후 제대 신청을 했던 빌의 가까운 동료였던 토니였습니다. 토니 역시 왑스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빠르게 진급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캐서린과 빌의 딸은 사실 엄마가 살해된 그 주말 동안 내내 아빠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망 후 아빠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빠와 계속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었다고요. 아빠는 집에 있었고 자신과 동생은 아빠의 친구인 토니 아저씨와 같이 나가서 햄버거를 먹었었다고요. 승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관련 있는 다른 인물이라고 셰넌이 언급했던 인물인 바로 그 토니입니다. 그날 아이들과 같이 나갔다던 토니를 찾아가 그날의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때 토니는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할 테니 면책 특권을 달라 협상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토니는 캐서린의 사망사건 후 제대를 신청하여 일반인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을 사 먹이러 간 사이 빌이 캐서린을 살해했고 캐서린을 나무로 만든 수납상자에 넣었고 자신에게 캐서린을 유기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을 옮기는 데 쓰인 수납상자도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 자신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토니가 갖고 있던 수납상자에서는 미세한 한 방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검사 결과 그것이 캐서린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토니는 빌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녹음기까지 차고 빌을 만나지만 사건이 재조사된 것을 알게 된 빌이 순순히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셰넌과 토니가 경찰과 협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빌은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후에 감형받았고 현재는 출소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양육권을 놓고 다투던 분쟁으로 결국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